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HLB 최근에 많이 밀려서 여러분들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참 우리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답답해 하시고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공매도 관련된 이슈들도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서 계속 좀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항목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자, 이 부분도 같이 살짝 좀 짚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결국에 주가는 근본적인 원인은요, 매수를 해야 될 이유, 정말 이 종목을 사들이고 싶은 이유와 욕구,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봐요. 결국에 주가라는 이 가격은요, 이 주식을 거래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정말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을까를 우선적으로 본다면, 그런 이슈들, 여러 가지 또 모멘텀들 제가 지금 뒤에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런 일정과 이슈들에 따랐을 때 지금 오히려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확 들어오기에는 조금 매력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보는 이유는 지금 일단은 시장 플러스 요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시작을 해서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의 일봉 차트입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윗꼬리가 길었던 시세들을 보시면 좋은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 많은 투자자들을 정말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충분히 좀 충족시켜 주면서 상방으로 길을 터주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계속 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만 3,800원이면 맨 꼭대기 기준이긴 합니다만, 맨 꼭대기에서 현재 가장 최종적인 종가 92,500원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44.6%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적지 않은 하락이죠. 오히려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진짜 좀 절반 가까이 좀 큰 손실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도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가야 될 길이 그냥 일반 실적적인 부분으로 주목을 받기보다도 여러 가지 또 파이프라인에 대한, 원래 당장 실적이 아니라 이렇게 미래 가치를 땡겨서 평가받는 기업들은 그 미래 가치에 대한 과정들을 짝짝짝짝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결과적인 거 중간중간에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내놓고 이슈화하면서 그 이슈를 먹거리 삼아서 움직이는 게 결국에 이런 신약개발 업체들이거나 아직 실적은 없지만 미래 가치를 땡겨서 좀 평가받고 있는 종목들, 이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특징이에요. 보통 다 그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또 걱정을 하시는데, 신한금투 쪽에서 대량 매도가 아침에 나왔다가 다시 또 편입을 했다가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게 진짜 공매도일지 아닐지는 사실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일단 9월 한 25일부터 해서 9월, 여기 보시면 9월 한 25일부터 해서 10월 7일 정도까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요 몇 개 안 되는 요 날짜 동안 대차 잔고 같은 경우에 8만 주 정도가 오히려 증가를 보이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위에 올라갔을 때 대차 잔고가 증가한 게 아니라 그래도 좀 빠지고 나서 증가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공매도 비중하고 같이 좀 살펴보면 오히려 0.3% 정도 감소는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대차 잔고 대비해서 공매도는 보면은 크게 뭔가 공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주가 하락을 만들었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뒤에 한 10월 7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대차 잔고는 32만 주 정도 감소를 보였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더 주가가 하락을 보였을 때 다시 한번 대차 잔고가 증가를 하면서 공매도의 비중이 좀 높아진다라고 하면 이 또한 우리가 또 의심을 할 만한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HLB에서도 우리 예전에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공매도와의 진짜 전쟁을 선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때처럼, 지금 이제 최근에 중앙일보 신문 일면 전면 광고에 나오기도 했는데, 이제 암 환자들 힘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HLB가. 거기서 이제 보면 밑에 불법 공매도 신고 포상금 1억 원을 걸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이나 어쨌든 공매도와 좀 사투를 벌이고 있기는 한 것 같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관련해서 또 이제 앞으로 HLB의 일정 중에 김병욱 의원실 미팅 예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서 시세 조정 관련해서 의심 자료들을 또 제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적인 측면, 기업에 대한 가치는 변함이 없고 사업에 대한 내용은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면서 갈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데, 이 주가 변동폭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결국에 주주들이 진짜 마음 편하게 이 동사를
좀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길목을 지금 자꾸 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에서도 또 주가 관리를 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괜찮은 흐름이고 이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HLB 같은 경우에는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약품과 같이 이제 믹스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항서제약에서 이미 또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로열티를 받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제 돈을, 그러니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돈을 벌 수 있냐, 돈을 버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뭐 진짜 효과도 없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약품을 갖다가 무슨 뭐 돈을 왜 주고 그걸 어떻게 뭐 연구를 하거나 사용을 하거나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9월 말쯤에 나왔던 이슈이긴 하지만, 중국의 항서제약하고 표적 항암제, 그쵸? 그걸 뭐 라이선스 또 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뭐 얼마 해가지고 이제 구간별로 해서 또 로열티 지급되는 그런 항목들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뭐 기술 사용료인 거죠. 리보세라닙에 대한 기술 사용료를 우리 HLB 쪽으로 지급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제가 봤을 땐 솔직히 지금 앞으로 우리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는,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능이나 이런 거는 좀 시장에서 많이 입증이 됐다라고 봐요. 주가가 항상 못 가는 이유는요, 새로운 먹거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새로운 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ESMO에서도 23개의 논문까지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서제약이라든지 또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도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이미 우리 과거에 어느 정도 또 지분 투자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도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사실 HLB가. 근데 지금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물론 앞으로 단계별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은 저의 기준, 그러니까 저의 의견하고 우리 보통 우리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의 의견하고 이렇게 같이 좀 접목을 해서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거는 임상에 대한 건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다 됐다라고 봐요. 그러면 NDA 신청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NDA 신청이 안 되진 않을 겁니다. 결국 시간적 문제라고 봐요. 되긴 될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물론 올해 갑자기 또 이슈가 나와준다면 뭐 또 주가는 진짜 엄청난 폭등을 보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올해가 아니더라도 혹시 내년이라도 뭐 될까 싶지만, 저도 사실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제 시간적 문제가 큰 거고, 근데 그 시간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시장,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주가는 또 더 밀리고 있는 거고, 뭐 공매도는 또 둘째 치고. 그래서 지금 혹시나 이게 신청이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자신 있고 저기 하면 좀 빨리 신청을 해서 진행을 좀 하지,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또 생기는 거죠. 시간이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지연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미승인에 대한 우려감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뭔가 막 이 주식을 사들여야 되겠다라는 매력은 사실 없는 거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간적인 투자를 하는 거는 맞지만, 지금 뭔가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이슈는 없다 보니까 조금 눈치를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메디포럼 제약도 인수를 하면서, 그건 결국에 뭐예요? 리보세라닙을 결국에 생산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기업을 여기서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모 회사도 지금 우리는 기술 수출 안 할 거다, 라이센서 안 할 거야, 지금 국내에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모 신약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거 VIP 회원님들께 공개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좀 있으면 또 임상 결과가 나와요. 근데 걔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생산을 하려고 GMP 시설을 지금 구축을 했고 거의 완공이 다 돼가요. 아니, 지들이 생산해서 팔 것도 아닌데 생산 시설을 왜 짓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이렇게 생산성하고 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고, 어느 정도 기업이 자신감을 표출한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거거나 혹은 뭐 기업을 인수를 하거나 하는 것들,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시간적인 문제고, 지금은 일단 외부적인 영향으로 자꾸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코스닥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HLB가.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일단 새로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시간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도 좀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 기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최종 결과는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고, 정말 만약에 이 종목이 잘못됐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만큼만 편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는 VIP방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추천은 안 하고 있는데, 왜냐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부터 사들고 있으면은 시장이 이렇게 빠질 때 마이너스 20% 3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돈이 그냥 묶여 있는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한번 터졌던 종목 가지고서 이제 이슈도 확인하면서 접근을 하는데, 뭐 장기 투자로 하실 분들은 편입하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최근에 이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에 대한 하락 우려감 때문에 인버스 편입해서 제가 지금 수익 보고 있다라고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야 될 종목들도 오히려 좀 안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뭐랄까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제 슬슬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단타로서 조금 승부를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 시장이에요. 뭐 그냥 단타 못하겠다 하시면 차라리 그냥 한 발 물러서 계시는 게 좋겠고, 뭐라도 좀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윙보다도 단타로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 우리 14일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영상에서 KPF 소개를 해드렸죠. 여기 막 열심히 또 그려가면서 설명 다 드렸죠. 그래서 KPF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 종목도 좀 좋은 성과가 나타났었죠. 그래서 자, 한번 보시면 KPF, 그렇죠? 우리 요날 제가 소개를 방금 해드렸던 거고, 5일선 만나는 자리에서 편입을 해봐라 라고 했는데 바닥부터 한 30, 4%, 5%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사실 리딩 공식으로는 추천을 못했어요. 사실 안 했어요. 했다가 매수 애매해서 제가 그냥 취소를 했는데, 종목 언급해도 조금 이제 뭐랄까요, 약간 매매 좀 가능하신 분들, 좀 약간 선수이신 분들, 센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직접 또 매매에 참가하셔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또 보시기도 하시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단타로서 우리가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게 끊을 건 짧게 빨리 끊어버리고 수익 챙길 것도 챙겨가는 전략으로 그렇게 대응을 좀 해나가는 게 지금은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젠도 밀리면 또 사면 되니까. 왜냐면 코로나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거는 영향력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즌은 더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개별적인 문제가 더 크게 반영이 되고 있구나. 미국 시장, 미국 선물 시장도 장중에 굉장히 반등 좋았는데도 국내 지수 너무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개별 악재다. 그게 연기금이라든지 연기금 대량 매도라든지 혹은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완화, 양도세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건 개별 악재구나 해서 제가 매도 엄청 매도를 많이 해왔어요. 종목들을 대폭 지금 막 줄여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하락장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두려울 게 사실 솔직히 없어요. 현금 비중 대폭 줄여놨더니 지수 막 지금 급락 보이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챙길 거 위에서 다 챙겨놓고 급락 나오는데, 급락 나올 때 인버스 들어가서 수익 챙기고 있고, 그렇죠? 뭐가 겁나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서 조금 수익을 봐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단타 종목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뽑아놨던 단타 종목은 자, 우선 한국파마 같은 경우에는요, 적극성은 별 5개 중에 한 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지금 한 번의 큰 거래 이후에 이제 상승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 물량들은 벌써 매도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최근에 한 번 더 매수가 유입은 됐는데 아직 나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5일선 깨고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이제 음봉 때려 맞는 겁니다. 강하게 때려 맞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은 5일선만 유지를 해주면 한 번 더 시세를 노릴 수가 있는데, 앞전 고점을 지금 여기 한 번, 두 번 두드렸습니다. 이번 세 번째 두드릴 때 돌파를 못하면 얘는 그냥 여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5일선에서 여기 32,850원 부근까지만 여기서 안에서만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혹시나 밑으로 빠져 이 5일선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면 매수를 안 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를 뚫고 날아간다라고 하면은 절반 매도하고 좀 더 보유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매수는 시가 밑에, 아침에 시초가의 시가 밑에 5일선에 가깝게 잡는 전략을 좀 하시면 됩니다. KC 같은 경우에도 두 번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됐어요. 고가놀이 하면서 쉬어가고 있죠. 그래서 5일선이 올라오면은 대략적으로 한 1,9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1,900원까지 안 찍을 수도 있어요. 2,000원의 지지가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괜찮거나 거래가 크다라고 하면은 2,000원 부근의 지지를 확인하시고 여기서 매수해서 반등 노리시고, 시장에 의해서 빠지거나 2,000원을 깨버렸다라고 하면은 한 1,900원까지 노렸다가 반등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타바이오도 우리 지금 두 번의 상승 이후에 거래가 크게 터지는 음봉이긴 하지만요. 아래 꼬리가 대체로 길어요. 이거는 밑에서부터 시장이 그렇게 빠질 때 같이 빠져놓고 밑에서부터 끌어올린 힘이 굉장히 셌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제가 봤을 때는 어디까지 지지를 해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을 봐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35,000원 정도 한번 보시고요. 이 35,000원 지지 못할 경우에는 34,000원까지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반등을 주는지 여기서부터 반등을 주는지 두 가지 포인트. 만약에 아침에 시가가 지금 모든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모든 종목들이 시가가 2, 3% 이상 뛰어서 시작하거나 예상 체결량이 10만 주 이상이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시가 밑에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와서 공부를 좀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VIP 회원님들은 제가 이렇게 언급드리면 기존 회원님들은 아, 이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 봅니다. 자, 그리고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 약간 선수의 영역이긴 합니다. 약간 선수의 영역인데 요거는요 시장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요런 라인이라든지 2,300원 라인,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지금 상승폭을 다 반납해 버렸거든요. 시장으로 인해서도 더 반납을 한 것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은 상단부터 흑산병으로서 음봉 3개로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하나로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거는 지금 이런 시작 지점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 상황하고 같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KN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지금 터지고 나서 죽은 음봉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5일선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5일선에 가깝게 매매하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4종목, 5종목 정도 정리를 좀 해드리니까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각자 공부를 또 하면서 접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파마, KC, 앞타바이오, 넥스트BC, BT, KNN 이렇게, 그쵸?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시면 제가 또 리딩을 다 해드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뭐 짧게라도 챙길 수 있는 거는 좀 챙길 수 있도록 안내를 좀 해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HLB 여러분들 뭐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하되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도 언급을 좀 드렸으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마무리 영상에서는 제가 팩트 한마디만 드리고 좀 빨리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시장이 좀 진짜 대폭락이 다시 한번 좀 예고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이게 사실 방송에서 많이 떠들어대거나 증권방송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진짜 시장이 대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이야기를 많이 나오면요, 사실 그러면 폭락이 안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보면 이거는 오히려 대폭락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아직 단타수장 전문가가 우리 주주톡 채널이 구독자 이제 막 5만이 넘어서 이 여파가 많이 크지는 않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뭐 안 왔으면 좋겠지만 온다라고 해도 사실 저는 겁날 게 없습니다. 오히려 한번 그렇게 나와버리면 더 찬스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저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시장에 대한 브리핑 매일매일 꼭 하루에 한 영상 정도에서는 꼭 드릴 거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진짜 만약에 앞으로 하락장이 크게 온다라고 하면 제 영상을 통해서 또 저로 인해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서 시장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힘들수록 우리 뭉쳐서 다 같이 좀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도움이 많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